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적천수칭의 청간론을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청간론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죠. 이 청간론의 첫 번째 시간에 공부할 구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양, 개양, 병이 최, 오음, 개음, 개위치, 오양종기, 부종세, 오음종세, 무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구문 한번 해석을 해보죠. 오양은 모두 양이다. 말이 좀 그렇죠. 오양은 모두 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기서 갑, 병, 무, 경, 님 이게 다섯 가지 양인데, 다섯 가지 양인데 이 양이 모두 양이다.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모두 양입니다. 양은 맞습니다. 음양 중에 양은 맞고 그 다음에 양 중에서 병이 최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병이 최고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 최라는 것은 원래는 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어, 범해서 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변해 가지고 뜻이 그 명대 정도 오면은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은 지극하다. 지극할 때 이 지자하고 극자하고 한꺼번에 쓰죠. 근데 이거 극은 양적인 거를 뜻하고 지는 음적인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어, 지극 으뜸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극하다 병이 극이다 그런 얘기가 되고, 오음은 모두 음인데 개가 지하다. 가장 심하다. 개가 가장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음은 뭐냐 그러면 을정기신개 이게 오음이 되죠. 오음이 돼가지고 이 오음인 모든 음이다. 근데 그 중에서 개가 지극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먼저 뭐가 양이고 뭐가 음이냐, 양은 뭐고 음은 뭐냐 하는 것에 우리가 음양이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얼핏 전에 그 살펴본 것도 같은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정확히 살핀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그 음, 양 이것은 그 공자님께서 그 주석한 그 주역의 개사에 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 그러면은 이 양이라는 것은 원래 뜯어보면은 이게 셋으로 돼 있다는 것이요. 본, 중, 말 이렇게 셋이 전부 다
꽉꽉 채워져 있다. 그래서 그 성격을 보면은 건하다. 우리가 건강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강하다. 그 다음에 간하다. 건강이라는 뜻은 뭔지 우리 알 수가 있겠죠. 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쭉 보니까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 그러면 간단하다 할 때 그 간자가 맞거든요. 간단하다 할 때 그 간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거는 간단하다? 그 말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가 간단하다는 건지. 이 간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은 건하고 강한데 차별이 없다. 이게 양이다. 응? 이게 양인데 이 양 중에서 병이 최고다. 네,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적천수 본원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본원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더라? 명나라 때인가 유배곤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지은 그 철학서래요. 이 유배곤이라고 한 사람이 지은 한 철학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임철초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석을 붙인 게 적천수 천민가 그렇대요. 천민가 그렇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책을 처음 그러고 천미가 있는지도 저는 몰랐었습니다. 적천수 징의라는 책을 어디에서 보고 그 징의라는 책을 사서 봤는데 그 징의라기 그 책을 봤을 때 그분이 설하고라는 사람인데 설하고라는 사람은 대만 사람입니다. 그 대만 사람이 자신이 얘기를 하기를 자기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자기 선조 중에 누군가가 명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집을 정리하던가 어쩌다 보니까 이 사주 보는 책이 있는데 명리학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내용이 전부 다 좋고 자기가 볼 때 틀린 말이 아니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책이 파손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 의견으로 파손된 부분을 복원을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써놨는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봤더니 적천수 천미를 이 설하고가 발견을 나중에 자기가 보게 된 책이 결국에 적천수 천미였다는 그런 얘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그 천미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어쨌든 간에 그 임철초가 썼던 아니면은 임철초가 썼던 그 적천수 선미를 보완을 한 그 정정했다고 설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정을 한 징의가 됐던 그 적천수 증의가 됐던 그이 그 본원문 몇 자입니까? 24자? 이 24자에 대한 해설을 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이 뜻을 이해하려고 해설을 이해하려고 무조건 매달리고 그 작구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뭐 십수년을 공부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뜻을 정립을 하다 보니까 이 적천수 본원문 여기도 저는 이 구문에는 동의가 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문을 동의하기는 어렵고 더더욱이나 그 적천수 천미나 아니면 적천수 징의에서 그 해설을 한 그 글들을 보면은 좀 그 웃음이 피식피식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적천수 천미나 징의에 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징의를 그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미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천수 징의만 얘기하자면은 어쨌든 간에 이 본원문에 대한 설하고의 해설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본원문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 유배곤이라는 학자가 과연 그 음양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데 대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해설은 해드렸으니까 그 일단 그 해석은 그렇게 따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유배곤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보고 유배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음양의 그 순환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이 목, 화, 토, 금, 수로 음양의 순환을 해설을 한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음양의 해설을 양의 사상 8개로 해석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오행으로 해석한 이 부분은 명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한의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니면은 역서를 만드는데도 오행을 따랐습니다.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된 부분이고 우리가 흔히 주역이라고 하죠. 그 주역으로 발전을 한 부분이 이렇게 된다. 근데 그 주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주역이라고 알고 이렇게 있지만은 이 주는
뭐냐 그러면 하은 주나라 그러니까 고대의 그 사람을 그 뭐냐 우리가 동북 그러니까 아시아 동북 지방이라고 유라시아 대륙의 동북 지방을 얘기할 때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 동북 삼성하고 우리나라 그 일본은 사실 뭐 이 한자란 말이 일본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이 동북 삼성하고 우리나라에서 좀 그 제외된 그런 문화권으로 봐도 저 생각에는 그렇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근데 그 동북 문화권이 희생된 것은 어쨌든 간에 동북 삼성하고 지금 중국의 일부 뭐 일부가 그래 맞다 했을 때 그 중국의 일부에서는 중국의 일부가 동북 삼성은 그 고대사가 하은 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라라는 것은 그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하나라는 그 연산역이었다고 해요. 그러고 그러니까 주나라는 주역이 되고 하나라는 연산역이 되고 그러고 은나라는 귀장역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연산역과 귀장역은 그 원형이 그 사라지고 그 어떻게 그 역을 운행을 했는지 그 부분을 알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그 주역이다, 주나라의 역이다. 근데 그 주역을 공자가 그 해설한 게 10익인데 10익 중에서 뭐냐 그 계사전이라는 데를 보면은 태극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그 태극기의 그 그게 태극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90도 정도 회전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우리 그 현재 우리나라 태극에서 그 90도 정도 회전된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를 약 90도 정도 회전시켜서 뒤집어 놓은 거.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는 상하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90도로 회전을 해 놓으면은 좌우로 나눠진 게 되겠죠. 그래서 좌가 양이고 우가 음이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태극에서 이 상을 낳고 음양을 낳고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은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계를 낳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팔계가 돌아가는 이치를 그린 것이 뭐냐 하면은 하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도는 뭘 나타내냐 그러면 하늘이 좌선하는 이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여기서 병이라고 하면은 갑을병에서 제가 이 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기가 가득 응축되었을 때, 양기가 음기가 지극하게, 기가 지극하게 응축이 돼가지고 양기로 변환하려고 하는 막 그 순간, 그게 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갑이 을이 되고, 그러면은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한동석 선생의 이론을 빌어서 부라고 그렇게 부설하다, 철도를 부설하다 할 때 그 부라는 뜻을 글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쭉 뻗어나가다, 그런 뜻이 되고, 그 쭉 뻗어나가던 것이 범위를 확산시키면은 이게 화의 세력이다. 그러니까 양기는 뻗어서 확산되는 성격이다. 그 중에서 병이 양기의 최고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의 최고는 병이 아닙니다. 병이 아니고 엄연히 갑입니다. 양의 최고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유백원 씨하고는 저는 그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 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오행에 대한 설명은 제가 전에도 해드렸으니까 그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주역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 하고 그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역이, 자, 이건 뭡니까? 양의라고 그랬거든요. 음양. 태극은 양의를 낳고 음양을 낳고. 그럼 이 부분이 양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양이라는 거고, 이 부분이 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음이라고. 양은 순하고 음은 역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1, 2, 3, 4 해가지고 그 뻗어나가서 확산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건 사상에서 이건 뭐라고 그럽니까? 노양 그러고 노음 그렇습니다. 이건 소음 그러고 이건 노음 그렇습니다. 노양, 소양, 소음, 노음. 이렇게 갈라졌고, 그 다음에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건이라고 그러죠. 건은 이 노양이 음양으로 변한 것입니다. 양이
음양으로 변한 것이고, 이것은 노양이 음양으로 변한 것이고, 이것은 소양이 다시 음양으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양 중에는 노양과 소음이 있고, 다시 이 노양 중에는 건이 있고 태가 있고, 소양 중에는 이가 있고 진이 있고. 그러면 이가 뭡니까? 이게 화잖아요. 이화. 건천, 태택, 이화, 풍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가 뭐냐 그러면은 이 병화가 됩니다. 병화. 같은 성격으로 따져보면. 근데 이게 최고다? 그게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최고라고 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갑이 최고다. 갑은 뭐냐? 건이다. 건천이다. 하늘이 갑이다. 나중에 가면은 그 부분도 이 강론을 얘기할 때 이 해설을 해놨는데, 이 갑을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삼천이라고 해놨습니다. 갑은 삼천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 삼천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역술하는 분들, 명리하는 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해놨냐 그러면은 이 삼천을 참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하늘을 찌르는 세력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허망한 얘기입니다. 허망한 얘기. 헛웃음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참천이라면 안 되고 삼천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양이 하나, 둘, 셋, 본, 중, 말이 전부 다 양이다. 그래서 양이 가득 찼다. 그게 하늘과 같은 세력이다 하는 게 그 삼천지세라는 얘기가 됩니다. 참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 유백원 씨가 좀 뭔가 오해를 했던가, 음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런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좀 더 보자면은 이게 팔계에서 건, 택, 리, 진, 건태, 리진 하는 게 1, 2, 3, 4. 수상으로 하면 1, 2, 3, 4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러고 이것은 어떻게 더해 나갔습니까? 좌축으로 더해 나갔죠. 이건 좌선한다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4개로 발전이 되게 되죠. 이 8개가 64개로 발전이 되게 되는데, 그 64개를 상권과 하권으로 나눕니다. 근데 그때 중천건부터 중화리까지 30궤를 상권이라고 하고, 그러고 택산함부터 화수 미제까지를 33개의 30개의 괴상이
그 상권이 되고 그 나머지 그 34개의 괴상이 학원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이 지역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깊게 공부를 해 보기로 하고요. 이 음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냐? 이것은 좌축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갔는데 음은 우축으로 발전이 되죠. 그래서 그 우축으로 해서 이 우순이다. 그래서 양은 좌선하고 음은 우선한다. 그래서 이게 손, 간, 곤 이렇게 5, 6, 7, 8 이렇게 발전이 되죠. 여기에서 이 성격을 표현하면서 나타내는 것들이 그 제가 찾아본 바에 그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이 사상에 대해서 이 상은 노음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인간으로 분류를 했을 때 노음은 어떤 노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소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양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소양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 분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재마의 사상의학에서 그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머지를 사람의 성격에 빗대 가지고 그렇게 딱 떨어지게 설명을 해놓은 이론이 그 오행이나 쥐역의 괴상으로 봤을 때 그 해석한 그러한 것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설하고가 이 것을 해석을 하면서 그 뭐 음이 위 안에 있고 양이 밖에 있고 또 둘 다 양이고 둘 다 음이고 음이 밖에 있고 양이 안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격이 어떻다 하는 거에 정의가 어떻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놨는데 그 설명도 제가 비록 이 책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왜 그렇다 하고 설명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논리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에서 그 어려운 한자 해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 게 아마 이건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공부를 했는데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 해석에 문제가 있다. 라고시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오행과 이 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설명만 드리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 24자를 해설을 24자가 아니라 몇 자냐? 28자죠. 28자를 해석을 하면서 이 글자 밖으로 나가가지고 한참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했는데 이제
개위지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개라는 것도 지극하다 하는 것은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 개는 뭐가 되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가 수가 되잖아요. 수가 되면은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겁니다. 감. 예. 이 감이 수인데 이 수가 감이 지극하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감이 말이 그건 얘기가 말이 안 됩니다. 이 감이 지극하다 하는 것. 해서 이 지극하다는 것은 음이 지극하다는 건 곤이지 이 물이 아닙니다. 물. 음양이 지극하다는 것은 건 곤이지 그 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오행으로 봤을 때 이 수상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먼저 수가 어떻게 되냐면 1, 6이 됩니다. 그래서 양은 생수이니까 1이 되고 6은 임은 양이 돼서 생수가 돼서 1이 되고 개는 성수가 돼서 6이 되고 이게 수고 그 다음에 수, 화는 양은 7이 되고 음은 2가 되죠. 그래서 1, 6, 2, 7 2가 뭐가 됩니까? 생수가 되고 이게 성수가 되고 그 다음에 목이 되죠. 목이 양은 3이 되고 음은 8이 돼서 양은 생수가 되고 8은 성수가 된다. 그 다음에 금은 양은 9가 되고 음이 4가 된다. 그래서 4는 생수가 되고 음은 생수가 되고 양은 성수가 된다. 토는 양이 생수가 되고 음이 성수가 된다. 그래서 5, 10이다. 그래서 생수를 보면은 1, 2, 3, 4, 5 해서 수, 화, 목, 금, 토가 되고 이 생수에다가 5를 더하면은 6, 7, 8, 9, 10이 된다. 이게 수, 화, 목, 금, 토의 성수가 된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제 명리학을 기초를 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안 해도 되지만은 명리학을 하다 보면은 명리학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도처에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역을 공부를 해야 되고 주역을 공부를 해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주역을 공부를 함으로써 끝나느냐? 그 주역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불법을 부처님 경전을 이해하지 않고는 주역을 이해하기가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록 철이 들면서부터 그러니까 대학교 무렵이죠. 대학교 무렵 그런 무렵부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손을 잡은 게 어떤 부분을 손을 잡았냐 그러면은 그 불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스님들을 만나 가지고 이런저러한 그 불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성장을 해 왔으니까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이 명리학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게 한 2009년 정도 될까? 뭐 그렇습니다. 해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명리학을 하다 보니까 막혀가지고 그 주역을 같이 공부하기 시작한 게 주역은 한 제가 봤을 때 한 13년? 2013년 그 정도부터 이렇게 그 주역을 알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헤맸습니다. 주역에 대해서 제대로 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저한테는 제가 처음에 주역을 이게 주역인가 하고 들여다본 게 제가 그 책이 어딘가 있을 텐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서울대였던가 아니면 성균관대였던가 그 교수 하시는 분이 그분 나름대로의 주역 이론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역을 접하게 된 게 어디에서 접하게 됐냐 하면은 한동석 선생님의 그 우주변의 원리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한장경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석 선생님이 한장경 선생님한테 주역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장경 선생님이 그 집필한 주역이라는 책을 한 대여섯 번 읽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전에 그 교수분이 쓴 것보다는 진일보한 점은 있지만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아무리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그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 모양이다 하고 읽었지만은 돌아서서 한 10일 지나면은 그게 무슨 얘기였지? 하고 뭔가 잡히는 게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역에다가 정역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해놨던 그런 책이었는데 해서 그것도 온당치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읽었던 게 누구냐 정의천 선생의 주역전 해서 그 정의천 선생님 책을 읽고 주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거기에다가 이제 그 주자의
주의죠. 주역 본이라는 책까지 같이 읽게 되면서 그 주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는데, 그래 제가 지금까지 주역에 대한 그 이해를 한 것은 정희천이 한 주역 전에, 주역 전을 공부해서 깨달은, 알게 된 그런 게 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주역입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해 나가는 방법이 제일 먼저 반야신경에 대해서 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적천수 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천수 징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가 금강경을 할까 아니면은 원각경을 해설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금강경보다는 불교의 진수를 제대로 설명을 해놓은 게 원각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강경이나 원각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역 강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이나 원각경까지 듣고 이해를 어느 정도 넓힌다고 하면은 그 주역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역만 가지고는 이 주역을 이해하는 게 그 정희천의 그 주역 전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역 전을 공부할 때 불경이 이렇게 훌륭한 이론이구나 하는, 왜 불경을 바탕으로 이 정희천의 주역을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오행에 대한 이해도 불경을 바탕으로 이해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강의를 이어갈 건데 이게 얼마가 걸릴지 저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50분 가까워지네요. 강의한 지가. 그래도 어쨌든 이것은 이 부분은 제가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하늘의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음양의 흐름에 대해서, 하늘 기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여기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음양 자체로는 어떤 것도 성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은 되지만은 성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음양이 합해져야지만이 생이 되고 성이 돼서 생성이 되거든요.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대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는 본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본말 중에서 이 괴상으로 볼 때는 이 본말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본중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서 양은 본, 중, 말이 전부 다 양인 게 순양이고, 본, 중, 말 중에서 가운데가 비어있는 거, 양은 이때 중이 없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 순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꽉 차 있는 거고 가장 많이 비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양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본, 중, 말이라고 했고, 오행에서는 양, 대, 본, 말
그 어떤 양이나 대대나 본말이나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이 두 개가 대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그 양의 오합이라고 그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기가 대대하는 그 극하는 관계죠. 목극토 그렇게 했죠. 목극토. 그래서 갑기가 합한다. 그 다음에 을경이 합한다. 을경. 갑기 합화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을경 합화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빠졌네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좀 그렇습니다. 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하나가 빠져가지고 왜 이게 참 글이 안 써져 왜? 병 신 병신 자, 이 병신합화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신합화수 그 다음에 정림합화목 정림합화목 그리고 무게합화화 무게합화화 이렇게 대대 갑기 을 경 이것은 좌선한다고 그랬죠. 좌선하고 이건 우선하게 되면 원으로 봤을 때는 대칭되는 것에 갑과 기가 위치하고 을과 경이 위치하고 병과 신이 위치하고 정과 임이 위치하고 무와 개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 대대한 위치에서 서로 극하는 위치가 되겠죠. 그런 7번째 위치가 됩니다. 해서 이 갑기가 합해가지고 갑기 합화 변한다. 뭘로? 토.
갑기 합화 토, 을경 합화 금, 병신 합화 수, 정림 합화 목, 무게 합화 화, 이렇게 변하게 된다 하는 게 근데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화기격이라는 격을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그 청간을 논하는 개론 정도 되겠죠. 청간 개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